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자 혼자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진상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는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미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을 겪어봤기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절대 놀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저의 멘탈을 돌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 인간들, 전 남편과 전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달이 용돈 드리기로 했어. 불만 없지? 있어도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님 용돈 문제를 결정하는 게 어딨어?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데? 달에 30만 원? 너는 우리 엄마가 걔보다 못하냐? 옆집 걔한테 용돈을 줘도 30보다는 많이 주겠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걔보다 못하다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드리려고 하는 거야? 깔끔하게 달에 200씩. 당신 진심이야?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거 잊었어? 월에 200만 원이 남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용돈을 드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마이너스 통장 뒀다가 어디다 쓸래? 그거는 비상용으로 사용해야지. 어머님 용돈 드리겠다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네 머리로 도대체 뭐가 이해가 되겠니? 아무튼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따르도록 해.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명절에 1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어? 얘가 진짜 험한 말 나오게 하네. 야,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냐? 그리고 니네 집에서는 용돈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 우리 엄마는 용돈 받고 싶다고 했거든. 니네 집에서 먼저 거절한 걸 왜 나한테 따지고 난리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다는 용돈도 다 거절하고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외식값도 다 내주시고 음식도 한 보따리 싸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데도 용돈을 200만 원이나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걸 곧이곧대로 따르고 있는 남편의 행동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 고맙다. 그 집은 잘 쓸게. 네? 그 집이라니요? 니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니네가 사는 그 집 놔준다며. 아유 참. 내가 며느리 복이 많아서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네 마음 고맙게 받으마.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요? 우리 진호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하여튼 고맙다.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빼고 진호 씨랑 어머니랑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님한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더군요. 어머님 말로는 우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어머님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다니시는 병원이 이 근처잖아. 매일 왔다 갔다 거리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 들어와서 사시라고 했지. 우리는 작은 평수로 이사 가면 되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말이 돼? 지금 말하고 있잖아. 먼저 말하나 뒤에 말하나 결과는 똑같은데 뭐가 문제야? 당신 정말 사람 미치게 할래? 우리 집 문제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잖아.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이 집 산 거 잊었어? 당신이야말로 말 좀 똑바로 하시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산 거잖아. 대출금은 나도 갚고 있고. 그럼 당신 집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이 집에 들어간 내 돈도 결코 적지 않다고. 그래도 명의는 내 거거든. 그럼 내 집이지 뭐. 억울하면 네 이름으로 사지 그랬냐? 뭐라고? 그래서 기어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사를 진행시키겠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한번 결정한 건 절대 안 바꾼다고. 그러니까 자꾸 입 아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사 준비나 해.
이사갈 집은 내가 알아봐서 계약할게. 내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고맙지? 제발 너도 정신 차리고 남편 고생하는 거 칭찬 좀 해줘라, 응? 이런 짓을 벌여놓고도 칭찬을 바라는 게 제정신이냐? 너 정말 어디 모자란 거 아냐? 너 그게 지금 고생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야?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저희의 감정의 골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뻔뻔한 시어머니, 제멋대로의 몰상식한 남편. 저는 그 두 사람한테 몇 년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칩거하다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베이커리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안 부모님의 지원으로 수도권 근교에 작은 레터링 케이크샵을 차렸습니다. 민정아, 가게는 잘 돼가니? 네, 저 엄청 바빠요. 한번 주문했던 고객이 또 재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든 게 너무 예쁘대요.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소질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 다음 달부터는 월세 제가 낼게요. 더 이상 가게 월세까지 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가게 주인이 제가 이혼하고 나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걸 알았는지 월세를 더 깎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가게 계약할 때 보니까 인상도 참 좋던데. 그 후로 몇 번 만나보기는 했니? 본인 직업이 따로 있고 이 건물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래요. 그래도 가끔씩 와서 건물 관리하고 세입자들 고충도 들어주고 그래요. 옆 가게 언니 말로는 사람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봤을 때는 말이야. 그 사람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널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 하던걸. 게다가 본인이 나서서 월세까지 깎아주겠다니. 이게 보통 애정이니?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전 부인한테 완전히 질려서 이혼했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도 더 이상 다른 사람 만날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돈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사실 가게 건물주인 성현 씨와 저는 조금 애매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지만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다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어서 누구도 선뜻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민정 씨, 내일 가게 휴무일이죠? 시간 괜찮으시면 근교로 드라이브 가실래요? 제가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머, 제 가게 휴무일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요. 민정 씨 쉬는 날에 제가 힐링시켜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가게가 잘 되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힐링 타임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치만 저랑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혹시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편하게 거절해 주세요. 저는 민정 씨가 편하고 행복하기를 바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현 씨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 관계가 아무래도 건물 주인과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고요. 성현 씨도 그렇지만 저도 이혼한 적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고요. 그런 거라면 일단 이번 한 번만 절 만나주세요. 만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날 저희 둘은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둘 다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를 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우리 진호 소식 들었니? 소식 들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정이 없니? 소식은 들었는데요. 제가 왜 어머님께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빚을 지고 해외로 튀었는데도 너는 내 생각도 안 했단 말이니? 나한테 용돈을 줄 아들이 없으니까 네가 대신해서 나를 부양해야 하는 거잖니.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저랑 그 인간, 그리고 저랑 어머님,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그놈의 용돈 타령하면서 절 괴롭히시더니 이제 와서 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우린 가족이잖아. 한번 고부 관계는 영원히 고부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시면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네가 가만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너랑 우리 아들 이혼했다고 해도 어쨌든 한번 혼인신고한 이상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진호 마누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달달이 용돈 보내. 너 그거 무슨 케이크인가 뭔가 만들어서 돈 잘 번다는 소문은 내가 다 들었다. 이혼하고 나서 저 힘들게 살 때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를 하시더니 제가 가게 차리고 돈 번다는 소리 들으니까 욕심 나셨나 보죠? 꿈 깨세요. 제가 남는 돈이 있어도 걔한테 주고 말지. 어머님한테는 안 드리니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거사. 저는 전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성현 씨는 지인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자기야,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가진 그 건물 있잖아. 자기 가게 있는 곳, 그거 자기한테 넘겨주고 싶어. 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라. 결혼 선물로 건물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 나 그런 거 바라고 자기랑 결혼한 거 아니란 말이야. 자기 성품이야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거였어. 정말로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면 꼭 그걸 주고 싶었거든. 자기는 마침 거기서 가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만큼 적임자가 없어. 자기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건물 관리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 작업은 내가 전부 다 처리할게.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폈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저는 제가 남편의 건물을 넘겨받았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건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이번에 건물 샀다며 알들살들 열심히 살더니 정말 축하한다.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나다, 네 시어머니. 네가 용돈을 안 줘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단다.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니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마. 그 대신 그동안 밀린 용돈은 안 줘도 되니깐 네가 가진 건물 1층은 나한테 다오. 우리는 한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니?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당신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고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너 내가 한 말을 잊었니?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야. 우리 아들은 이제 나를 버렸는지 연락조차 없구나. 이 하늘 아래 가족은 너랑 나밖에 없는 거라고. 아닌데요?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뭐? 저 이미 재혼했어요. 제가 가진 그 건물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남편이 넘겨준 거예요. 저한테서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뽑아가려고 혈안이었던 이진호 그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너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재혼을 해? 그 결혼 인정 못해. 너는 영원히 내 가족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 내가 건물 가진 거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미행했어? 내가 한가하게 네 미행을 할 사람처럼 보이냐? 얼마 전부터 이상한 차 한 대가 날 따라다닌다고 느꼈거든. 그런데 그게 설마 당신일 줄이야. 아들이 빚지고 해외로 도망가고 당신 가진 돈도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나한테서 뜯어가려고 생각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난 이혼한 그 순간부터 당신이랑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착하고 예쁜 민정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건물 1층을 주는 게 무리라고 생각되면 가게 자리 하나만 줘.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잖아. 돈 생기면 걔한테 줄지언정 당신한테는 못 준다고 했죠? 가게 자리가 남아서 먼지가 천장까지 쌓이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 주지는 않을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제 인생에서 제발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서 아주 험한 꼴 보게 할 거니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이후 시모의 재산까지 가져다가 전부 어딘가에 몰빵 투자를 했고 그게 잘못돼서 시모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 남편은 그 길로 해외로 잠적해버렸고 전 시모는 저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하지만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나자 제 인생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